만약에 우리가 굳건한 동맹이라고 믿었던 주한미군이 우리 모르게 단독으로 군사훈련을 벌인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장창준 연구위원의 칼럼을 통해서요, 바로 이 위험한 독주가 왜 한반도에 심각한 문제를 던지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사건은 지난 2월 중순에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벌어졌습니다. 컬럼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전례 없이 위험천만한 일이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대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먼저 서해 상공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한미군 단독훈련의 전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2월 18일이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 수십 대가 갑자기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불과 이틀 동안 출격 횟수가 무려 100회가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훈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거의 명백한 무력 시위에 가까운 규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훈련이 벌어진 위치였습니다. 이 전투기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바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우리가 보통 CADS라고 부르는 곳 있죠? 그 바로 코앞까지 접근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구역은 중국이 자기네 안보를 위해 여기 들어오는 비행체는 우리가 다 식별하겠다고 선포한 아주 민감한 곳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칼럼이 아주 날카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냐면 이 훈련이 동맹인 우리 한국군은 쏙 빼놓고 미국 단독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중국 전투기들이 즉각 대응 출격을 하면서 서해 상공에서는 정말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칼럼은 이게 그냥 평범한 훈련이 아니라 미국의 특종 군사 전략,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라고 분석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죠. 아니, 미군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민감한 지역에서, 그것도 동맹인 우리를 빼놓고 단독 훈련을 감행했을까요? 칼럼은 그 해답을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주한미군이 꼭 한반도 방어 임무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를 들어 미중 갈등 같은 다른 지역의 분쟁에도 투입될 수 있다는 거죠. 칼럼은 이번 훈련이 바로 이 전략적 유연성을 실행에 옮긴 일종의 테스트였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칼럼의 저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인용구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말이 정말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싸움터, 그 최전선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아주 위험천만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는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보시죠. 칼럼에 따르면요, 당시 우리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이 직접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식적으로 항의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안방에서 이런 군사작전을 하면서 어떻게 사전에 긴밀한 협의 한번 없을 수 있느냐,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건 우리 주권의 문제라는 걸 확실히 한 거죠. 그리고 칼럼은 이런 정부의 대응을 과민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국익이 강대국들 전략의 도구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건 정말 꼭 필요했던 아주 당당한 주권 행사였다고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칼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항의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미 일이 터진 다음에 허둥지둥 대응하는 사후 약방문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칼럼의 제안은 뭐냐? 아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것, 그러니까 선제적 예방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선제적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칼럼은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미국한테 확실하게 통보하자는 겁니다. 전략적 유연성 같은 개념으로 우리 땅을 중국을 겨냥한 전초기지로 쓰는 거 절대 용납 못한다고요. 그리고 둘째, 한 발 더 나아가서 영내 긴장만 높이는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은 아예 중단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한국이 처한 외교 안보의 딜레마, 주권과 동맹 사이의 줄타기 문제죠. 이 사건이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이 있지만 바로 옆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이 있잖아요.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동맹으로서의 약속도 지키면서 어떻게 우리의 고유한 주권과 안보 이익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묵직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에 우리의 안보는 정말로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요? 단순히 동맹이 있으니 괜찮다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어쩌면 진짜 안보는 우리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빈틈없는 시스템, 그리고 확고한 주권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